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진 영어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40페이지가 되겠네요. 240페이지에서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에 우리 2번 one, other, others, anoth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one은 하나죠. 하나 부정이죠. one인데 자, other와 보세요. o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other 그다음에 others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the other 있습니다. the other 있습니다. another 있을 겁니다. another 이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others와 other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또 다시 한번 씁니다. other 아까 쓴 거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 other부터 공부합니다. other는요 다른이란 뜻입니다. 자, 다른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런데 거의 복수 명사가 옵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서요 another라는 말은요 on 플러스 other가 된 거예요. 자, another는 뭐가라고요? on 플러스 other예요. 그러니까 on 플러스 other가 된 거거든요. on 플러스 other. 그러니까 on이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명사가 많이 오면 단수 명사가 옵니다. 일단 요 차이가 있죠. 자, 복수 명사가 오는지 단수 명사가 오는지 이런 차이부터 공부를 해두시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other가 뭐라고요? 다른이죠. 그런데 other 플러스 복수 명사 이 자체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other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nother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another가요 또 다른 하나입니다. show me another.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세요. 하나 더란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또는요 하나 더죠. 하나 더. 그래서 another cup of coffee 그러면 커피 한 잔 더입니다. 또 다른 커피니까요. 커피 한 잔 더. 또는요 show me another 다른 거 이거 말고요 또 다른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차이점을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the other 하고요 the other 이번엔 another를 차이를 공부하실 겁니다. 자, the other란 말은요 더가 들어가는 건 특정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the other만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하나죠. 또 다른 하나. 자, 요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the other는 나머지 하나고요. another는 또 다른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죠? one. 그러면 또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해요? another라고 그래요? the other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딱 두 개. 그러면 나머지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the other.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one hand. 손이 우리 두 개밖에 없죠? 세 개면 이상하죠? one hand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the other hand가 되겠습니다. the other hand. 그래서 뭐예요? on the other hand. 해보세요.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on one hand 한편으로는 이렇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렇다. 다른 면에서는 이렇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앞에 정해져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the other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는 세 마리가 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one dog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one 한 마리 더는요. another 써야 되겠죠. 또 다른 한 마리니까 another. 나머지 한 마리는요. the other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는 네 마리다. 하나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한다. 자, 보세요. one 한 마리요. another 나머지 하나요. the oth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섯 마리라고 적어봅시다. 한 마리는요. one 한 마리는요. another 맨 마지막에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 the other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마리는 영어를 좋아하고 또 한 마리는 수학을 좋아하고 나머지 세 마리는 과학을 좋아한다. 자, 보세요. one
another 또 다른 하나니까요. another 나머지 세 마리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더를 붙여야 되죠. 복수죠. the others 하면 되는 거죠. the others 되시나요? 예, the others 하면 되는 겁니다. 복수일 땐 the other가 되는 거죠. the others가 되는 거죠. the others 이건 나머지 것들에서 복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다 맞고요. 예, 넘어갑니다. another까지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관 접속사에서도 해당을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자체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하면 모든 사람 할 때 복수지만 모든 것 할 때는 단수 동사를 쓴다. 모든 것 할 때는 사물일 때는 단수고요. 모든 사람일 때는 복수. 사람일 때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건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요. 사물일 때는 단수, 사람일 때는 복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All are well in my family. 우리 가족에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다 하니까 복수를 썼죠.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반짝이다요.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사물을 나타내는 거니까 단수를 썼습니다. 단수, 복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단수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요 복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H는 단수 취급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동사만 옵니다. H는 다 단수. 각각이란 뜻입니다. 각각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every요. every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every 모든 할 때는 단수입니다. 단수 명사고 단수 동사입니다. 모든이란 뜻일 때는.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여러분? 뭐뭐마다 every 플러스요. 숫자 플러스요. 기간 명사 여기 써볼까요? 그리고요 every가 뭐뭐마다 일단은 요거는 복수가 씁니다. 복수 뜻이 모든이 아니라 뭐뭐마다 every 2 months 하면 2개월마다 그럴 땐 복수죠. every 2 months 에서 복수를 쓰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일 때 복수고요. 이럴 때는 단수. 보스는 항상 복수입니다. 자, 보스는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both 하면은요, 자, both A and B 이렇게 써도 복수고요. 또는요, both 복수 명사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수 이렇게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란 뜻입니다. 둘 다, 양쪽 다, 둘 다란 뜻이죠. A, B 둘 다 복수 명사 둘 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both 다음에 both of them 그들 둘 다라는 뜻으로요 복수 동사가 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either, neith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ither는 둘 중에 하나 여기 써 있네요. 둘 중에 하나, either가 둘 중에 하나고요. neither는요 둘 다 아니답니다. 둘 다 어느 쪽도 아니다. neither는 어느 쪽도 아니다. 나중에 이제 상관 접속사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not either 그러면요. not either. 그죠? 둘 중에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neither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none에 대해서 none은 이것도 부정 대명사입니다. 부정 대명사인데 정해지지 않은데 아무도 어느 것도란 뜻으로요. 이 자체가 부정어입니다. 이 자체가 부정어입니다. 아무도 어느 것도 않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단수 복수 둘 다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thing이나 말이요. 어떤 거 something, anything 할 때는 수식어가 뒤로 온다는 것도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이렇게 thing이나 받을 거나 말의 수식어는요. 수식어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something ne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somebody strange 이상한 어떤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수식어가 뒤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verything 모든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somebody 상당한 사람이 되겠고 nothing 하찮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형용사 편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요. 형용사는 뭐냐?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요. 자, 일단은 형용사가 어떻게 쓰느냐면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형용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명사나 대명사를요. 수식합니다. 수식하는 게 이렇게 꾸며준단 말 아시죠? 또는요. 서술어로 쓰이죠? 서술어. 어떠하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수식하는 게 생략 가능.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처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할 때, 이럴 때 수식할 때를 요거는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요거를 보어라고도 합니다. 우리 보통 보어라고도 하고요. 여기 한정할 때 요거를 수식한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She bought a new car. 새로운 자동차 한 대를 샀다. 라는 명사를 수식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Her car is new. 그녀의 자동차는 새 것이다. 뭐뭐이다. 뭐뭐 새롭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서술어로 쓰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형용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종류 보이시죠? 성상 형용사. 사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사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대부분의 형용사다. 수량 형용사. 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참조하시고요. 대명 형용사 이것저것 부정대명사를 우리가 대명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하고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형용사 용법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줄 압니다. 자,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요. A beautiful girl, a full moon 해서 대부분의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뒤에서 수식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건데 이럴 때는요. 길 때입니다. 즉 구나 절로 수식할 때 길 때는 뒤에서 수식. 길 때. 다시 한번요.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합니다. 길게 수식할 땐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죠? 위트가 있고 wise 현명한 writer 작가이다. 그래서요. 위트 있고 현명한 작가이다.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길 때 beautiful, intelligent and kind 아름답고 똑똑하고 친절한 소녀이다.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길 때를 말합니다. 자, 띵이나 바디는 뒤에서 수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띵이나 바디는 이렇게 new something, hot something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상급일 때는 every나 all 명사를 수식한다. 최상급일 때 그죠? over, 그죠?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뒤에서 of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수식한다. 그죠? 여기서 of을 같은 것도 초점 맞춰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적인 표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게 뭐냐? 예, 이거는 en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수식 용법으로만 쓰인다. 서술어로 쓰이질 않는다. 자, er로 끝나는 형용사도 예,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어미가 ing로 끝나는 형용사도 예,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only, very, lone, live, main 이런 말들은요.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쓰인다. 그런데요. 요거는 의외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서술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여러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용법이 나왔고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입니다. 자, 별표 하셔야죠. 얼른. 왜요? 공무원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서술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어간이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게 별표입니다. afraid, like, live, alone, ashamed, sleep, awake 이런 말들은요. 예, 형용사가 수식 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수식 용법이 없다. 즉 요거 플러스 명사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content, fund, glad, subject, unable, worse 이런 말들은 이런 말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따라오셨고요. 자, 보시면 Tom and his father are li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문 하나 공부해 볼까요? 자, 예문 공부합시다.
어떻게 됐다고요? alike가 비슷한이란 뜻이죠. 비슷한. 그죠? 그래서 뭐 alik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탐과 그의 아빠는 비슷하다. 이건 서술어죠. 서술어죠. 서술용법으로만 이렇게 쓰인다. be ashamed of 무엇을 부끄러워하다. 이것도 서술어로만 씁니다. 수식용법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정용법 설명에 다 쓰이는 형사는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것이 그러나 뜻의 차이가 있다. 자, apt는요. be apt to 하면은 뭐뭐하기 쉬운 해서 요 뒤에 게 나온 거예요. 뒤에 게 나온 것은 바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일 때입니다. 자, 앞에가 한정용법이고요. 자, 이것도 적절한 영리하는 한정적 용법이고요. 하나만 공부하면요. 서술 용법은 뭐가 된다고요? 뭐뭐 하기 쉬운 하는 건 서술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ertain도 마찬가지고요. certain 어떤 확실한 이런 뜻이 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하시고요. 자, an apt remark 하면요. 적절한 말입니다. 이건 말. 적절한 말이 되는 거죠. remark 한 말이에요. 적당한, 적절한 말 이런 뜻이 되겠고요. She's apt to lose a temper. 이 lose a temper는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우리말로는 돌아버리다, 화가 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화를 내기 쉽다. 화를 잘 낸다는 뜻입니다.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situation 상황이고 difficult 어려운죠. 어려운 상황에서 화를 내다. 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다. 화를 내기 쉽다. 화를 내기 쉽다. 이건 서술로 쓴 거죠. 뭐뭐 하다. 그러니까 쉽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냐? 복수다. 이런 뜻입니다. 복수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더 플러스 고유명사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The French 하면 people of France. 프랑스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로 쓰인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보면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렇게 돼 있죠. rich people입니다. 부자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수 보통 명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rich people 해서요. 복수 보통 명사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단수로도 쓰이는데요. 그 어떤 마음, 부모의 마음. the father 그럼 뭐가 되냐면 부모의 마음 뭐 이렇게 쓰이는 건데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죠? the accused 하면 그 피고죠. 소송 받은 사람. 예, 피고 고소 당한 사람 이런 뜻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단수 보통 명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어렵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갑니다. 부정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요것도 여러분 공부를 좀 자세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우리 many는요.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하면 나중에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헷갈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many는 복수가 옵니다. 복수 명사가 오고요. much는 단수가 옵니다. 양을 나타낸다. 이거는 수의 개념이고 이건 양의 개념. 양은 그래서 단수로 취급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many people은 복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뜻이 돼서 many volumes 해서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much는 어떻게 될까요? 단수 명사가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much는 단수 명사. 자, 보이시나요? 예. much, many냐, much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만 해볼까요? 예. sugar가 나와 있습니다. sugar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복수가 아니죠. 그럼 much를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합니다. few는요 복수가 옵니다. 복수 명사가 오죠. 예. a little는요 단수가 옵니다. 즉 a little는 양의 개념이고 few는 수의 개념이다. 조금 있는 거고요. 거의 없는 거죠. 조금 있는 건데 어가 들어가면요. 조금 있는 건데 어가 들어가면 긍정이고 어가 없으면 부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요. 이때 복수 few는 셀 수 있을 거고 little는 셀 수 없다. 즉 little는 양이고요. 양은 셀 수 없습니다. 그럴 땐 단수. little 단수, few 복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friends 복수죠. 그러니까 little 못 쓰고 few를 쓰는 거고요. little money's 아니죠. money 셀 수 없습니다. 돈 10원, 20원이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냐면 동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little 하는 겁니다. little 일단 셀 수 없는 겁니다. little money 이런 식으로 해서 little 쓰는 거죠. s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단수 명사가 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수사, 기수와 서수가 있다. 기수는 1, 2, 3, 4 하는 게 기수죠. 하나, 둘, 셋, 넷 기수. 우리가 흔한 게 1, 2, 3, 4 하는 게 기수. 서수는 뭐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first, second 하는 게 서수라고 합니다. first, second, third.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배수사가 뭐냐면 몇 배죠? 배, 몇 배, 두 배, 세 배. times를 씁니다. times. 해보세요. times, 세 배. 3 times, 세 배가 되겠죠. help는 뭐야? 반이죠. 2분의 1이죠. help. 이런 걸 배수사라고 부른다. 분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느냐? 분자가 2 이상이니까 분모에다가, 분모가 뭐죠? 엄마가 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업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분자, 아들이 위에 올라가고요. 분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모.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s나 es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o thirds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s를 붙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엄마가 없는 거니까 분모가 아래로 가고요. 분자, 아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3/4 하면 4분의 3이죠. 4분의 3. 3, 3이고요. fourths. 자, 여기 s 붙었습니다. s 붙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의 3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몇 번째의 3 하는 거니까 몇 번째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서수 기수 헷갈리시면요. 몇 번째 중에 몇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에는 1, 2, 3, 4 들어가고 뒤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는 뭘 들어간다고요? s. 근데 첫 번째 중에 몇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일 때 특히 세 번째부터 여러분들 분수로 많이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막연한 수, 일정한 수, 수천만, 수백만 할 때 어떻게 쓰냐 이거죠. 수백만부터 해볼까요? 수백만 하면 hundreds of 복수를 써 막연한 거죠. hundreds, 수백 개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천은요? thousands of, 수백만은요? millions of 이런 식으로요. 자, 복수를 썼고요. 아까 이거 했네요. 마다일 때 복수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every 2 days 하면 이틀마다. 그럴 땐 복수로 쓴다. 이거 설명했는데 나와 있네요, 여기. 벌써. 자, 그다음에 기타 표현들 이런 쭉 보시면 됩니다. 기타 표현. 주의해야 할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순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사, 대명 형용사는 어순에 큰 문제가 없은데 더 플러스 서수나 기수가 오는 경우 성상용수, 대소, 모양, 색깔, 신구, 재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어순은요, 요 어순요, 요렇게 해서 대소, 모양, 색깔, 신구, 재료, 대소, 모양, 신구, 재료까지 대소, 모양, 색깔, 신구, 재료 이렇게 외우실 겁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냐면 영어의 대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앞에다 씁니다. 중요한 것을 앞에다 씁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왜 출제가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색깔과 모양을 좀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뭐를 바꿔도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문법 문제에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시고요. 출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거 순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더 중요한지, 그죠? 뭐가 더 큰 게 더 중요하면 큰 걸 앞에 쓰는 거고요. 색깔이 중요하면 색깔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 순으로 쓰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딱 엑스퍼 하시고 암기하지 마세요. 출제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출제되지 않습니다. 비형용사, 전치사, 동명사, 대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적으로 쓰였다. be aware of 하면 뭐뭇을 알다, 알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be afraid of 뭐뭇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서술어로 완전히 하나의 동사구가 됐다. 이것도요. 동사구, 수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어처럼 암기 이런 겁니다. 단어처럼 암기죠. be sure of, be sure that 확신하다. 이렇게 여러분 청크라고 전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덩어리로 공부합니다. 덩어리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be familiar with 뭐뭐하고 친숙히 알아. 뭐뭐하고 친숙해. 그냥 친숙해 하면 돼요. 난 수학과 친숙해. 수학 잘한다. 난 영어와 친숙해. 난 영어 기똥차게 잘한다. 이런 뜻이죠. 난 그 사람 친숙해. 그 사람 잘 알고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친숙해 하면 돼요. be familiar with 해보세요. be familiar with 뭐 친숙해 잘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통해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어. 글자들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어. 자, be surprised at 뭐뭐에 깜짝 놀랐어. be surprised at 뭐뭐에 깜짝 놀랐어. 전치사하고 덩어리로 공부합니다. trunk로 해서 전치사까지 공부하시면 그냥 한 단어처럼 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사구 또는 수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비감정 심리 상태의 형용사 of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 of를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심리, 감정 형용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쓰느냐? of를 써서 또는 that을 써서 표현한다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구분하는 건요. 옛날식 문법이 됩니다. 그 무슨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거에 문법에 해당하는데 제가 청크 개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옛날식 문법입니다. 한 70년 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외우시고요. 자,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have, serious 할 때 have냐 serious, serious가 심각한 중병일 때 중병이라고 하죠. 중일 때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심각한 병 하는 거니까 serious 이렇게 쓰고요. heavy는 글자 그대로 정말 무거울 때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 serious가 되겠습니다. slight 하면 약간 조금 이라는 뜻이고요. light 하면 가벼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나가는데요. 특히 요거 시험이 잘 나오죠. considerable, considerate 요거 시험 잘 나오죠. 여러분 해볼까요? 약간 영어는요. 오버해서 하는 게 액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동작까지 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른들도요. 그렇게 공부할 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유치하다고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오버 액션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considerable 하면요. 상당한 뜻이에요. 그럴 때 그냥 considerable, consider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흉내내세요.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하시고요. considerate 뭐죠? considerate, 생각이 깊은 거를 considerate, considerate 이러면서 considerate, considerable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하면은요. 사려 깊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찾아서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암기 필수라고 쓰시고요. 자, 다 외우시고요. 자, 요것도 respectful, respectable 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된대. 이런 경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 full이라는 건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형용사에서 respect가 존경이죠. 그러면 respectful은 뭐죠? 존경심으로 가득 찬, 존경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존경스러운, 존경심으로 가득 찬 이런 뜻이고요. respectable 하면 제각각의 이런 뜻이죠. 제각각의, 각각의 이런 뜻이죠. each의 뜻, 제각각의 이런 뜻이고요. 완전히 다르죠. 존경스러운, 이것은 존경스러움. 존경하는 또는 존경으로 가득 산, 존경심으로 가득 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successful은 뭐예요? success가 뭐예요? 성공이죠. 성공으로 가득 찬, 성공적인 이런 뜻이고요. successive는 연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연속적인. 그러니까 이건 성공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full이 들어가면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ull.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속도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형용사는 정리를 했고요. 형용사 정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정리를 해드렸고 부사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나갑니다. 페이지는요 257페이지입니다. 257 계속 가시죠 뭐. 계속 갑시다. 부사, adverb. 부사란 뭐냐? 부사라 한마디만 해드립니다. 형용사와 비교해서 부사를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형용사는 수식용법이 있죠. 뭘 수식한다 그랬습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입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예, 서술어 기능이 있습니다. 어떠하다라는 서술어. 그땐 생략이 불가능하죠. 부사는요. 딱 하나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수식 기능밖에 없어요. 무슨 기능밖에 없다고요? 이 부사라고 할 때는요. 수식 기능밖에 없습니다. 수식 기능. only 수식 기능이에요. only.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식 기능입니다. 그런데 뭐만 빼고 수식할까요? 형용사가 수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명사, 대명사. 아하, 명사나 대명사만 빼고 무엇이든지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 수식이고요. 부사는요. 명사나 대명사만 빼고 수식할 수 있는 것이 부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됐죠? 서술어 기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수식 기능만 있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She walks slowly. 그녀는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죠. 천천히 걷는다. 걷는다. 동사를 수식했습니다. This note is very easy. 자, easy. 여기서 easy가 형용사죠. 쉽다인데 easy는 쉽다인데 쉬운이란 형용사죠. 근데 매우 쉽다 하는 거니까 동사 수식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easy란 형용사 수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She studied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공부했다. Very hard. hard 뭡니까? 열심히. 어떻게 공부했어요? 매우 열심히. 이건 부사가 부사를 수식했습니다. 매우 열심히가 되는 거죠. Frankly. 솔직히 I don't like her. 난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하는 거니까 솔직히 나는 그 여자를 싫어해 하는 나는 그 여자 싫다는 솔직히 말해서 하는 거니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즉 여러분 명사나 대명사를 빼고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부사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의 종류를 보면요. 단순 부사가 있다. 단순 부사가 있다. 시간, before, after, since, now, then 이런 거 하나씩 다 공부를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before는 뭐뭐 앞에, 뭐뭐 이전에 뜻이죠. 뭐뭐 전에. before. 시간을 나타내는 데 있으니까 시간만 나타낼 때 before는 뭐뭐 이전이죠. 이전에. after는 뭐뭐 이후에. since는요. 뭐뭐 이후로가 됩니다.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since 뭐뭐 이래로. now 지금, then 그때. 장소 here 여기, there 거기, around 주변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anner를 봅시다. manner 양태를 가면 badly 나빠요, 나쁘게, slowly 천천히, carefully 조심스럽게, ly로 끝나는 대부분의 부사가 양태다. 정도를 나타낼 때는요. very much, too little, suddenly, indeed, really 정도죠. 정말 진짜 강조하는 거죠. 강도를 강조합니다. 빈도수, 빈도는 몇 회죠. once 한 번, twice 두 번, often 자주 이걸 빈도부사 빈도라고 합니다. 결과 그러므로 therefore hence accordingly 따라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so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과의 부사를 나타낸다. 긍정, 부정, yes, no, not, never, surely 하는 것이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고요. 우리 의문부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게 의문부사가 되겠고요. 관계부사 공부하셨죠, 여러분? 관계부사 시간의 관계부사는 when,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방법의 관계부사 how, 그 다음에 이유의 관계부사 why 이런 것들 대용할 수 있는 th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형용사에서 온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에다 ly가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easy, 쉬운, 쉽게, easi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ly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happily, heavily, simply, humbly, gently, truly, duly, duly 이렇게 우리가 ly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여러분, 명사에다 ly는 형용사입니다. friend, 친구죠. friendly가 친절하게가 아니고요. 친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건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니까요.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형용사와 형태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쓰임에 따라서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 문장 구조 속에서 파악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장 구조에 따라서 판별을 해야 되겠고요. 형태가 형용사 부사가 같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fast 공부합시다. fast. She went by a fast train. 그녀는 갔어요. 뭘 타고 갔어요? 뭐에 의해서 갔어요? 빠른 기차에 의해서 교통수단이죠. 빠른 기차를 타고 우리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는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트레인을 수식하는 거죠. Don't speak
말하지 마. So fast. 그렇게 빠르게. Don't speak so fast. 그렇게 빨리 말하지 마. 동사 수식했으니까 fast는 부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장 구조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ly를 붙인 형용사. 부사. 뜻을 구별하도록. 자,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별표 3개 하세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easy 쉽게 편하게, easily 쉽게 편하게 이렇게 쓰이는데 easy, easily, hard, hardly인데요. 이게 뜻이 다르죠. hard는 단단히 열심히 이렇게 뜻인데 hardly가 뭐라고요? 거의 뭐뭐 않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죠. close 가까이 바로 곁에 거의 꼭 하는데 closely는 자세히란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거 late 늦게가 되는데 lately 최근이 되겠습니다. 최근 lately late은 늦게가 되겠고요. lately는 최근이 되겠습니다. 자, nearly는요 가까이가 되는데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 쓰입니다. 거의란 뜻으로 쓰이는 요것도 구분을 잘 하시고요. highly도 정도로 아주 높이야 대단히 높이 평가하다 높이 이 정도를 나타낼 때 높이 그다음에 거리상으로 높이는 high입니다. 산 높이 올라갈다 그러면 high가 되겠고요. 나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다 할 때는 high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지금 잘 나오는 건 별표. deeply도 마찬가지죠. deeply 이거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정도는 매우란 뜻입니다. deeply는 매우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해볼까요? He is deeply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이거 해볼까요? 그는요 우표를 수집하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표를 수집하는 것에 deeply는 깊게가 아니라 매우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얘는 매우란 뜻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사 역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pring came late this year. 봄이 왔습니다. late 늦게죠. 최근이 아닙니다. lately가 최근이고요. 늦게 왔습니다. this year 올해는 늦게 왔네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oo difficult요. 이거 해볼까요? 이 질문은요 너무 어렵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you are walking too fast. 빨리 걷는데 이게 부사죠. 부사인데 여기 부사인데 to는요 너무 빨리 걸다. 너무 빨리니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하게 수식하는 건 앞에서도 공부를 한 바가 있죠. 예, 부사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 명사나 대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부사 위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종류에 따라서 수식하는 위치가 다른데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동사, 자, 정도, 빈도, 부정부사는요.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 원칙은 대원칙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동사나 조동사는 뒤에, 일반 동사 앞에.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두면 되죠. 비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별표입니다.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하나만 외우셔도 되죠. 일반 동사 앞에. 그러면 비동사나 조동사는 뒤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요것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쓴다 했죠?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는 뒤에. 조동사 뒤인데 선생님 이 have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have는 조동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 취급이 아니라 조동사 취급입니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니까 seldom이 예, 조동사 뒤에 간 겁니다. 예, 여기다가 공부를 해두시죠, 여러분. 자, have요. 요 have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have 과거분사일 때요. 요 have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가 2개 이상 겹치는 경우 왕래발작 동사 다음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슬쩍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구절을 수식하는 말 앞에. 자, 이것도 대원칙이라고 쓰세요. 항상요.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부터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원칙. 수식하는 말 뒤에요, 앞이요? 앞에. 그 특이한 거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수식하는 거 앞이 원칙인데 수식하는 말 뒤에 위치할 그런 예외적인 경우, 띵이나 바디로 끝나는 경우,
어블로 수식하는 경우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구나 절이수 할 땐 뒤에서 후치 수식. 그래서 특이한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을 먼저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예, 대원칙은 뭐라고요? 수식하는 말 앞에다가 위치시키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이 별표 3마리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enough의 어순인데요. enough는요. 형용사나 부사는요.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근데 명사는요. 전치 수식해요. 명사 나오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한번. enough는요.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서 후치 수식, 명사는 앞에서 전치 수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순이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 있습니다. 부사는 어디 위치나 일단 갈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자, 다른 거는 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사와 전체를 구별하는 방법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해하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요. 수식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수식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요. 전치사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수거로 여러분이 외운 거 있죠. put on은 입다 쓰다 아닙니까? put on 할 때 on은요. 전치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 것,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암기하지 말라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라는 건데 수거로 쓰일 때 부사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동사와 같이 결합해서 수식 기능이 없다. 다시 무슨 기능이 없다고요? 수식 기능이 없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요 경우는 요게 수식 기능을 합니다. 수식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기능이나 부사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 다음에 전치사처럼 보이는 부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동사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동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수식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몇 가지 부사의 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는요 원급이고 요거는요 여기서는 요거 자 베리 비격급을 수식하는데 요 베리는 원급을 수식한다 해서 원급 수식인데 요것도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비격급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비격급 수식이 안 됩니다. 베리가 비격급 수식이 안 된다. 요거를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베리는 비격급 수식이 안 된다. fair, ER이 들어가는 게 비격급이에요. ER 들어가는 게 비격급입니다. 자, much는 동사단 very much 해서 thank you very much 다 아시죠? 대단히라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very 현재 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한 과거 분사를 수식하고 much는 과거 분사를 그대로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거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서술 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다. 구나 서술어적으로 쓰일 때는 much를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 as to how 다음에는요. such하고 겹을해서요. 뭘 아셔야 되냐면 어순을 공부하십니다. 어순주의. 그래 순서죠. 어순을 주의해서요. 자, so as인데 so하고 such만 일단 공부를 하시면 돼요. so나 such.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해드립니다.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어나 on을 쓰시고요. so, 형용사, 어나 on, 명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거는 such는 그러한이라고 했습니다. such 다음에 어나 on, 그 다음에 형용사 있으면 쓰시고요. 형용사나 부사는 아니고요. 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요 부사는 빼버리도록 할까요? so 다음에 명사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uch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such는 그 다음 바로 어나 on이 들어가죠. 자, 보실까요? so 다음엔 sensible이라는 현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왔지만 such 다음엔 플러스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어순이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죠. Such a beautiful girl, such a beautiful girl, so beautiful a girl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하나를 외워두시면 어순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already yes에 대해서도 잠깐 빨리 가네요. 요거까지 해드릴게요. already 긍정문에 쓰이고요. yes은 부정문에 쓰인다. 자, 의문문에도 쓰일 때가 있다. 의문문에 쓰일 때는 벌써란 뜻이고요. 의문문은 이미 벌써란 뜻으로 또 쓰이고요. 그래서 이 긍정문, 부정문만 차이가 난다. 이 두 개가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의문문은 일단 벌써, 이미란 뜻으로 쓰이는 거.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부사에 대해서는요. 요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의문부사의 종류와 용법. When, where, why, how. 뭐 어렵지 않죠? 언제, 어디에, 왜,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how 형용사 부사, how 형용사 부사. 자, 형용사나 부사 이것도 어순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how나 however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how나 however. 다음엔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사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